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요, 자리잡자 채널이 자리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86세대와 베이비부머 세대, 제가 늘 그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매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퇴사를 한 거죠. 퇴사를 했지만 여전히 내가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고, 그 부양해야 될 가족의 비용이 본인이 감당해야 될 것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짐이 너무나 무겁지만 그 짐을 어떻게 해서든 참고 이겨나가면서 버텨내려고 하는 거죠. 이 버텨내면서도 울고 싶은 환경이지만 이들은 자녀와 가족들이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기 때문에 울 수 없는, 그래서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 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출간한 지는 꽤 오래됐죠. 2013년도에 출간된 책이지만 86세대와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우리 86세대와 베이비부머 세대들에게 한번 도움이 될 만한 3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회관계망을 다시 구축하라입니다. 퇴직 전까지 보통 50대, 60대가 갖추고 있는 관계망을 보면 가족관계망, 친근관계망, 친밀관계망, 공적관계망, 이 4가지가 있다고 이 책에서는 소개하는데요. 가족관계망은 가족들로 구성되어 사생활이 핵심을 이루고요. 친밀관계망은요, 가장 친한 친구와 동료들로 구성이 되어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같이 상의하고 어울릴 수 있는 관계들입니다. 친근 관계망은요, 비슷한 유형과 성격의 집단이지만 친밀 관계망보다는 다소 거리가 있는 관계를 말하고요. 공적 관계망은요, 직장 생활을 할 때 맺었던 관계입니다. 근데 퇴직을 하게 되면 이 공적인 관계망은 급격히 소멸되는 것이고요. 친근 관계망도 점차적으로 소멸되는 관계망이라고 합니다. 결국 퇴직자들에게 의미 있는 관계망은 가족 관계망과 친밀 관계망이라는 것이죠. 퇴직하고 나서 이 가족 관계망이 엉망이 되면은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직 전에 소홀히 했던 동기들, 동료들 모임과 전문적인 영역의 선후배들과의 친밀 관계를 돈독히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요, 기존 직장 관계에서 유지되었던 공적인 관계망이 급격히 소멸되니까 새로운 공적인 관계망을 만들어 보라고 하는데요. 자원봉사나 공동체 모임에 참석을 하셔서 이 공적인 관계망을 부활시켜 보라는 것이죠. 결국은 퇴직하고 나서 이 가족관계망과 친밀 관계망을 좀 더 돈독하게 만들고, 그리고 지금까지 유지했던 공적 관계망을 새로운 공적인 관계망을 만들어 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가족관계망의 튼튼함, 그러니까 특히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도록 가족관계망을 새롭게 구축을 하시고, 두 번째는 친밀한 동기들과 동료들의 모임, 그리고 전문 영역에 있는 선후배 모임, 그리고 손님본 모임을 돈독하게 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망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고요. 공적인 관계망은 새로운 퇴직 후에 자원봉사나 공동체에 참석함으로써 공적인 관계망을 새롭게 만들라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사회관계망을 다시 구축하라입니다. 두 번째는요, 현금 100만 원 만들기 실천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족관계망과 친밀관계망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내가 내 힘으로 경제활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벌어둔 돈이 많다거나 하더라도 계속 저축해둔 돈이 없어지는 모습을 보면 또 이제 다른 불안한 심리가 생기니까 현금 100만 원, 내가 이제 쓸 수 있는 돈, 가족관계와 친밀관계망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특히 한 100만 원 정도를 벌어보라는 것입니다. 대책 없이 하루하루 쉴 수도 있는데 그냥 내가 지금까지 사무직, 관리직으로 일을 했다면 땀을 흘리면서 한번 일을 해보는, 그래서 퇴직 후에 이 100만 원, 이 100만 원의 가치가 퇴직 전에 받았던 100만 원의 가치와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하고 나서의 이 100만 원, 현금 100만 원에 대한 가치를 한번 깨달아 보고 그거에 대해서 수입에 대한 새로운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트타임 잡이든 아르바이트든 일정 정도의 땀을 흘려서 일을 하다 보면 훨씬 더 알찬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기에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요, 독립선언입니다. 독립선언이라고요? 직장에서 돌아온 여러분을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자립 못지않게 내가 기존에 가졌던 그 의존성, 이거를 탈피해서 진정한 홀로서기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대한민국의 50대, 60대 남성분들이 경제적인 부양을 책임지는 대가로 가족들에게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을 끌어내고 홀로서기 하라는 거예요. 퇴직은 3대 사회적 자원인 생계수당과 사회적 지위, 권력,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런 상실에서 오는 위기감과 허탈감을 스스로 극복해내고 새로운 어떻게 인생 후반을 살아낼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을 잃으면 모든 것이 엉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남자가 특히 일을 딱 잃잖아요. 그러면은 메가리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어깨에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스스로의 생계 능력이 상실이 되면 힘이 빠지고 결국은 대인관계도 자연스럽게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지켜왔던 자존심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일을 통해서 무너졌던 나의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이 책에서는요, 취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진 찍기, 요리하기, 여행하기. 취미라는 거는 내가 그냥 일정 정도의 시간과 돈을 들여서 어떤 새로운 일들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진을 찍고,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행을 가고,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요리를 하고, 다양한 취미가 있잖아요. 이 취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퇴직 이후의 삶이 취미를 통해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작은형 정약전은요, 흑산도에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요. 그 흑산도의 유배지에서 취미로 물고기를 연구해서 자산어보라는 조선 최초의 물고기 도감을 만들었는데요. 취미도 열심히 하다 보면 이 취미가 본업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내가 소리내 울지 못하는 그 먹먹한 마음 있잖아요. 그 먹먹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에게도 표현할 수가 없는, 가족들 어느 누구에게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50, 60, 이 86과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그만큼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 열심히 살아온 것에 대한 이 퇴직 이후의 삶은 정말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건데요. 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 상황에서 너무나 여전히 퇴직했지만 짊어져야 될 것이 많다는 건데요. 거기에서 이 퇴직 이후의 삶, 이거를 잘 새롭게 구축할 수 있도록 전하는 저자의 이 세 가지. 첫 번째가 사회적인 관계망을 재구축하고, 두 번째는 현금 100만 원을 땀 흘려서 한번 벌어봄으로써 이 돈에 대한 가치를 재정립해보라는 것과, 이 세 번째는 취미생활. 이 취미생활도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이거든요. 이 세 가지 여러분들도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